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염 중에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염이라고 하면 A형, B형, C형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차이가 있고 왜 이름이 다를까요? 내과 전문의인 제가 직접 A형, B형, C형 간염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간염이란 어떤 병인가요? 간염은 말 그대로 간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간에 염증이 생겨서 간 세포가 파괴되면 혈중에 AST라든지 ALT 수치들이 좀 올라가고 간에 염증 상태가 있는 것을 간염이라고 말합니다. 간염 중에서는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이 가장 흔한데 A형, B형, C형, 물론 D형과 E형도 있지만 D형, E형은 매우 드뭅니다. 그 일반인들이 그냥 A, B, C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A, B, C 간염은 원인 바이러스가 달라서 전염 경로라든지 증상, 치료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그럼 각각 어떻게 전염이 되나요? A형 간염은 우리가 피칼 투 오랄, 항문에서 입으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소화기관을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음식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감염이 되고요. 위생과 관련이 많아서 집단 유행을 하기도 합니다. B형 간염은 혈액이라든지 성접촉 이런 것들에서 이제 전염이 되는데, 혈액은 이제 현존할 때 검사를 다 하니까, 그리고 성접촉은 내가 항체에 있으면 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었고, 출산 시에 수직 간염이 이제 주된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C형 간염은 주로 혈액을 통해서만 전염이 됩니다. 과거에는 수혈이나 주사기 재사용 등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헌혈이나 수혈할 때는 다 검사를 하게 돼 있고, 주사기 재사용도 요새는 거의 없어서, 요새는 뭐 피어싱이라든지 타투 뭐 이런 것들 하는 데서도 좀 걸리고, 마약 같은 것들 많이 하시는 분들도 C형 간염이 좀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주사기를 쓰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일반적인 병원에서 주사기 재사용하는 곳 찾기 어려울 정도 아닌가요? 없어요. 큰일 나잖아요. 네, 없어요. 그렇다면 증상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궁금해요. 증상은 크게 이제 급성과 만성으로 좀 나눠야 되는데, A형 간염은 대부분 급성이고 만성으로 잘 가지 않고요. B형 간염과 C형 간염은 만성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형 간염은 갑작스럽게 열이 난다든지 피곤하다든지 입맛이 없다든지 황달이 생기고 상복부 불편감 같은 이런 비특이적 증상이 좀 생길 수 있고요. 대부분 급성으로 지나가고 만성으로는 아예 안 갑니다. 근데 급성으로 지나갈 때 간 수치가 10,000 이상씩 확 오르면서 급성 간 부전에 빠지는 아주 위험한 간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 이식을 받거나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는 병입니다. B형 간염은 급성도 있지만 급성 중에 일부는 만성으로 진행해서 평생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B형 간염은 급성 간염이 왔을 때 뭐 증상이 A형 간염이랑 비슷하죠. 열나든지 피로하다든지 간수치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 만성으로 진행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간 경화나 간암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C형 간염은 되게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조용히 이제 만성화돼서 몇십 년 뒤에 이제 간 경화나 간암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간염은 예방접종으로 되고 어떤 거는 또 안 돼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특히 B형 간염은 DNA 바이러스라서 변이가 별로 없어요. A형 간염도 변이가 별로 없는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C형 간염은 RNA 바이러스예요. RNA 바이러스. 그래서 C형 간염은 검사할 때 이제 RNA 수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는데, 대표적인 RNA 바이러스, 코로나가 RNA 바이러스예요. 인플루엔자도 RNA 바이러스죠. 근데 코로나가 어떻습니까? 아주 변이가 잘 생기죠. 그래서 C형 간염은 백신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A형과 B형 간염은 백신이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고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보는 게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B형 간염은 특히나 국가 접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 80년대생 밑으로는 예방접종을 신생아 때부터 한 번 했어요. 근데 성인 돼서도 항체가 없으면 한 번 정도 더 접종을 하는 걸 권하고요. A형 간염은 젊은 사람들은 항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종을 하는 걸 권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C형 간염은 아직 백신이 없어서 내가 외부에서 바늘이라든지 주사기라든지 이런 것들 침투적인 처치를 좀 피하는 게 가장 좋긴 하고, 대신 이거는 혈액 검사로 조기 발견이 되면 치료제가 요새 엄청 좋아졌거든요. 제가 레지던트 때인 2010년대만 해도 먹는 치료제가 없었고,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과 먹는 치료제 같이 병행하는 방법을 했었는데, 그거는 치료율이 많이 떨어지고 부작용도 많았는데, 요새는 사실은 약이 너무 좋아져. 약값이 비싸긴 해요. 3개월 약값이 보험돼도 본인 부담금이 한 300~400만 원 하는데, 그런 약을 먹으면은 완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한 99% 완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값이 비싸죠. 치료 방법도 다르죠?
그렇죠. A형 간염은 특별한 항바이러스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입원해서 쉬면서 수액 맞으면서 보존적 치료하면서 피검사 추적 관찰하면서 좋아지는지를 보면 되고, A형 간염 급성 간부종 같은 거에 빠지면 그때는 간이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그리고 B형 간염은 항바이러스제를 장기간 복용해야 되는 경우가 일부에서 있습니다. 간 수치랑 간암 발생 여부를 꾸준히 추적 관찰해야 되고요. C형 간염은 예전에는 치료가 어려웠지만 요즘에는 약값이 비싸긴 하지만은 경구용 항바이러스제가 있어서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원장님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간염은 뭔지 궁금한데요. 아참, 그리고 A형, B형은 완치의 개념이 아닌 거죠? A형은 급성이라서 그건 이제 지나가고 나면 완치가 되는 거죠. 아, 그냥 완치.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중에 가장 위험한 간염은 B형 간염이라고 생각해요. C형 간염은 약이 있고 비싸지만, 그리고 A형 간염, 급성 간염이 지나가 버리면 낫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B형 간염은 완치의 개념이 없고 만약에 활성화가 됐다면 약을 쭉 먹으면서 관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B형 간염이 나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C형 간염의 또 가장 큰 문제는 환자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C형 간염은 그런 무서운 점이 있어요. 알고 치료만 잘하면, 그때 또 환자분들 중에 약값이 없다, 나는 술을 매일 먹어야 된다, 약을 2달 동안 챙겨 먹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경고를 합니다.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걸리면 간암 갈 확률이 100배거든요. 100배. 일반인은 100배예요. 그래서 무조건 치료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개인 사정상 치료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치료 안 하는 C형 간염이 제일 위험하고 그 다음은 B형 간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A형 간염은 독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건 뭐 예방접종 잘 하고, A형 간염은 항체 있는지만 좀 확인한 다음에 예방접종하면 무조건 예방이 돼요. 특히나 외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B형 간염도 예방접종이 있으니까 그것도 항체 검사해서 예방접종 하면 되고, C형 간염은 피검사 빨리 해가지고 조기 진단과 치료하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만 잘 해줘도. 혈액 검사, 예방접종하고 혈액 검사만 잘 해줘요. 그래서 요새 A, B, C 간염이 많이 줄었어요. 실제로 간암이나 간경화로 가는 간염은 대사이사성 간질환, 예전에 우리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나 알코올성 지방간이라 불렀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A형은 경구, 음식이나 물 이런 것들을 옮길 수 있고 급성으로 지나갑니다. B형 간염은 혈액이나 성관계, 어머니로부터 수직 간염. 근데 어머니로부터 수직 간염도 지금 엄청 줄은 게 뭐냐면, 지금은 사실은 애를 다 병원에서 낳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B형 간염 복균자면 대부분 다 알아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애한테 예방접종하고 B형 간염 항체를 줘요. 그러면 거의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B형은 전염 루트는 그렇게 되지만 요새는 많이 줄었고, B형은 만성화될 수 있다. C형은 주로 혈액으로 전염이 되고 조용히 이제 만성화가 됩니다. 간염은 예방과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내가 항체가 있는지, 내가 감염된 적이 있는지. A형과 B형 간염은 예방접종이 있기 때문에 항체가 있으면 내가 예방효과가 있는 건데, C형 간염은 제가 예방접종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C형 간염은 항체가 있으면 걸린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만 54세 국가검진에 C형 간염 항체가 이제 올해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C형 간염 음성이라고, 이거 왜 그런 거냐, 예방접종 해야 되냐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C형 간염 항체는 음성이 정상이에요. 양성이 나오면 C형 간염 걸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추가 검사나 이런 것들 해봐야 됩니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만 보지 마시고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간염 항체 검사를 좀 추가해가지고 A, B, C 간염 3개 추가해봤자 비용 얼마 안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챙겨서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특히나 B형하고 C형 간염은 간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용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진짜 얼마 안 하지 않나요? 평균적으로 얼마 하죠? A, B, C 간염 다 포함해도 한 5만 원, 6만 원 선? 비급여인가요? 비급여. 네.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급여가 되는 거는, 급여가 되려면 간 수치가 높아야 돼요. 간 수치가 높아서 이제 간염인가 하고 검사할 때는 급여가 되는 거고, 건강검진에 추가하는 건 다 비급여죠. 그쵸? 근데 그렇게 부담되는 비용은 아니니까 간암 걸리는 것보다 낫지 않나? 그 아까 내가 말한 MRA도 그게 비용이 부담되지 않니? 우리 25만 원 받는데 정말 부담되지 않아. 25만 원밖에 안 해요? 우리 25만 원 받는데 한 3년이나 5년에 한번 찍어보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돈 투자할 수 있잖아. 그렇죠. 매일같이 술 드시는 건 안 아깝고, 아,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